안녕하세요. 광명 사그려 키운 부동산 조양숙 김혜주입니다. 사랑의 달, 감사의 달 행사가 많은 5월이었죠? 예, 바빴죠. 네, 주머니도 조금 많이 가벼워지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만날 가족들이 있다는 게 그럼요. 또 네. 감사하고 네. 모두들 화목하게 잘 되는 게 감사해서 네네. 그런 감사한 달이었고요. 네. 또 5월에 우리는 왜 만났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은 몇 구역 소식일까요? 네, 오늘은요, 예. 광명 11구역.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광명 11구역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1구역. 네. 자, 대표님, 그러면 11구역 철거 영상 찍은 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광명 11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철거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저렇게 포크레인이 좀 위에 올라가서 해체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가림막 설치랑 동시에 보면 중간중간에 벌써 철거한 곳들이 꽤 되죠. 네. 그리고 도로 쪽으로 해서 지금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렇게 광희로 확장 예정인 요곳에 이제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우선적으로 좌측이 먼저. 먼저 철거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우측도 지금 일부가 이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도 보이고 19역 그다음에 19역. 아크포레자의 위브 그다음에 푸르조 센트베르 요게 지금 작년에 입주한 14구역 광명 푸르조 포레나의 모습입니다. 다 이제 갖춰지면 진짜 대단하겠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철거하는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아주 어렵게 입수를 해서 철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든 집들이 이제 철거를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여기 살던 분들은 마음이 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진행되는 게 반갑기도 하고 또 없어지는 게 아쉽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네.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가보자 11구역 이렇게 제목을 적었잖아요. 네. 우리가 11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뜻도 되고 네. 앞으로 쭉쭉 나가보자 11구역 이런 네. 뜻으로 가보자 11구역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광명 11구역에 이제 단지 배치도가 있는데요. 네. 이쪽이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되는 거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는 이제 평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3단지 쪽에 언덕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언덕을 이렇게 연결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네, 광명 11구역만의 아주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결 브릿지도 생기고 외부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되면서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은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랑 어우러져서 엄청 괜찮을 거라고 멋진 그런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장면 사진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5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광명 뉴타운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중간중간에 지금 뭐 철거된 모습들이 있죠. 네. 그리고 가까이서 그렇게 보면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모습. 그렇고요. 이제 입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 11구역의 입지는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서 트로피를 드렸습니다. 넘버원. 광명 사거리역의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고 광명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291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뭐 광명과 철산을 아우르는 대단지 아파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이죠. 대장 단지가 되겠죠. 이렇게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명 11구역은 총 4,291세대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시공사는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으로 총 25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 거의 매머드급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요. 현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철거 소식을 전해주셨고 2028년도 하반기를 지금 목표로 열심히 광명 11구역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형이 많아요, 다양하게. 이제 소형 평수가 인기긴 한데 3구 A타입, B타입이 있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지 쪽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1타입, 5구 A, B, C가 있는데 여기서도 C타입은 지금 3단지 쪽으로 74A, B, C, D 타입이 있는데 요건 74C, D 타입도 3단지 쪽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84A, B, C, D도 C 타입이랑 D 타입은
이제 3단지 쪽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어서 3단지 쪽에 약 한 237세대 정도가 그쪽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이제 가장 큰 평수는 101 타입으로 이제 38평형 예, 아파트가 들어설 거죠, 평형이. 그렇죠. 그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기본 59 타입의 평면도인데요. 59 A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이고 59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단지 쪽에 배치가 돼서 약간의 언덕이 있다곤 하지만 4베이 구조로 해서 그 외에 다른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평면도로 빠져 있어서 역세권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도덕산 쪽으로 조금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평면도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59 C 타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평면도는 3단지 쪽으로 엄청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다른 평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74 한번 보겠습니다. 74 30평형대 74 타입도 A 타입은 기본 평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74 C 타입을 자세히 보시면 4베이 구조이면서 뒤쪽에 이제 알파룸이 있는 거죠. 안방 쪽에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 뒤쪽에 알파룸이 있어서 나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래서 74 C 타입도 적극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평면입니다. 구조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84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84 타입은 뭐 어떤 분들도 다 원하시는 타입인데요. 84 A 타입과 84 B 타입 뭐 내부 구조는 비슷비슷하지만 일단 요렇게 이렇게 알파룸도 있고. 근데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조금 변경의 이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광명 11구역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누구도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와야지 알 수 있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새 아파트들은 인면 특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인 사선 구조, 그 다음에 또 커튼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놔서 외부에서 보기에 진짜 멋진 아파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광명 11구역은 적용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결 브릿지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멋진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급스러운 단지. 네네. 그리고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는 기본적인 커뮤니티에 추가적으로 광명 11구역은 광명 뉴타운 중에서 12구역과 함께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건강검진센터에 사우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다 들어오면서 그렇죠.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많은 입주민들이 그 단지 안에서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 예정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2단지가 크니까 2단지 쪽에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정원도 엄청 신경 써서 테마 정원으로. 그만큼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곳곳에 정원을 테마식으로 해서 예쁘게 배치를 할 거고 조경마다 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진행 예정이라고 하죠. 기대가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입주권 다른 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취득세가 저는 특별히 더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기회에 이제 11구역이 약간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11구역을 예로 들어가면서 입주권 취득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먼저 취득세가 아직도 중과가 되잖아요. 중과가 되는데 중과 적용할 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입주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집을 살 때 몇 채 있나 할 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광명 1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막 철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수를 하는 시점에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 주택이 철거가 됐다 그러면 토지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아직 멸실이 되지 않았다면 주택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철거를 할 건데, 만약에 먼저 철거되는 이 구역에 있다면 토지 취득세를 내게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아직도 철거가 안 된 이 구역에 있다면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건이 어느 구역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현재 상태를 보시면 이제 취득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세 표준도 좀 애매해요, 저한테는. 어떨까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매 대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특히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권으로 매수하지만 아직 동호수 추첨이 안 됐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감정가액에 이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그것이 바로 매매가가 되는 거고요.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동호수 추첨이 끝났다면 감정가액 대신에 그러면 권리가액이죠. 예, 권리가액. 예, 비대율을 반영한 권리가액 예.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게 매매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네. 과세 표준이 되면서 곱하기 취득세율을 해서 그렇게 네. 세금을 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더 취득세를 내잖아요. 네. 예.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네.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처럼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세나 그다음에 토지 취득세를 1차적으로 내시고 납부를 한번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 취득세를 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세 2.8%, 뭐 지방교육세까지 다 하면 2.96% 예. 정도를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네. 8호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상이라면 농특세가 더 적용이 되니까 예, 3.16%. 되겠죠. 예,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중과가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2020년 8월 10일 날 그 취득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당첨되고 나서 취득했을 때, 네. 예, 그때 내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택을 전부 다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그렇죠. 입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원시 네. 취득세율로 정해져 네. 있는 세금만 내면 되고요. 네, 네, 네. 우리가 보통 취득세를 2번 낸다고 할 때 막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2번 낸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건 네. 아니고 네. 내가 산 금액에 대해서 내고 나머지는 추가 분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네, 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예, 추가 분담금과 옵션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조금 많긴 하겠지만 네, 네, 네. 네, 그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께서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풀어서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네, 네. 만약에 11구역에 이제 5구 A타입으로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감정가는 지금 현재 1억 2천이고 P는 3억 8천이고 네. 매매가가 그럼 5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5억이 되고 추가 분담금 옵션은 빼고 그냥 추가 분담금이 네. 2억 4천이라고 하면 네. 총 매수가는 7억 4천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5월 31일자로 매수를 하고 이미 주택은 멸실이 됐다. 네. 이런 경우 입주는 2028년 예정이라고 하면 네. 취득세를 두 번에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먼저 우리가 5월 31일이 잔금이라면 이때 이제 내야 되는 취득세는 요거 감정가액과 그죠? 여기 그렇죠. P 더한 예. 금액 매매가 5억에 대해서만 4.6%. 멸실이 됐다고 하면 예, 그렇죠. 네. 납부를 해서 2,3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되겠고 네네. 나중에 입주할 때 이제 추가 분담금 아까 네. 2억 4천에 대해서 2.96% 면적이 이제 작으니까 평형이 네. 5구니까 2.96% 곱해서 71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네. 더 낸다고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취득세는 3천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예. 잘 배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11구역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매물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네. 지금 광명뉴타운 전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조금씩 상승하는 올라가고 분위기를, 있어요. 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일반 분양도 지금 성적이 잘 좋게 나오고 있는데, 광명 11구역은 현재 철거 소식과 함께 금액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지금 3억 7천 정도. 네. 예, 그래서. 최저가. 예, 네. 최저가 3억 7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투자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 여기에 대한 매매가, 거기에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거나 이사비를 받으신 부분이 있죠. 그거를 승계받으신다 그러면 그 금액 제외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한 4억 9,40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요건 매물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서 총 투자 금액은 11구역의 25평 아파트는 8억 초반대 매수가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74A 타입, 그러니까 30평형 프리미엄은 4억 3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최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은 6억 4,10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해서 총 투자 금액은 9억 5,400, 9억 중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84A 타입 34평형 프리미엄 5억 3,500에서 지금 뭐 6억 정도까지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이주비, 이사비를 뺀 금액 한 7억 초반 정도. 예, 그리고 총 매수가는 10억 중반, 10억 6,400 정도 예상하시면 되니까 이제 매물별로 조금씩 감정평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 프리미엄이 틀리니까 네. 그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용자금을 계획하셔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손님 계셔서 이제 주인분한테 전화를 드리면 네. 또 말씀하셨던 가격이 또 안 파셔요.
예, 이제 너무 왜냐면 죄송하게도. 광명 네. 11구역이 나중에 진짜 좋을 위치라는 거를 매도자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네. 가격에 물건을 주셨는데도 막상 살려고 전화를 드리면 요즘은 네네. 야, 그 가격에 안 팔겠다 하시는 예, 그런 분위기라서 예, 고민이 많이 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금액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거 네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11구역 한번 광명 뉴타운의 대장 지역이 될 11구역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광명 11구역은 제가 또 지난 영상 통해 가지고 네. 그 정기 총회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지만 네. 뭐 많은 분들께서 광명 11구역은 문의들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 두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네. 전화 주세요. 네. 아, 참!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은 뭐 잊지 않으셨죠? 사랑입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